10월 25일자 나스닥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거의 다 진짜 계좌 부러지는 게 이런 날이에요. 원웨이. 이런 데서 물 타고, 뭐 이런 데서 물 타고, 이제 이런 데서 물 타고. 와, 진짜 내려올 것 같아. 근데 우리 계속 차트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꼭 원웨이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강한 상승이 있었으면, 일정 시간 동안 강한 상승이 있었으면 그 뒤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꼭 기억해야 될 그림.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기도 해요.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고, 네,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뒤에 쭉 올라간 다음에 흐름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에서 계속 놀다가 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조정이 요만큼 정도 좀 내려오다가 얼마 못 가서 여기서 뭐 놀거나,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들 뭐 개인들이 쉽게 매도 물타기 하기 쉽던 이런 자리들, 절대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마다 다 물을 탔다. 자리마다 물 타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밑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탈 수 있으나 위에서 네 번, 다섯 번째까지 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멘탈이 굉장히 거의 자포자기로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한 멘탈이거나 또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있으면서 그거 아니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 선에서 다 매도를 쳐서 물을 탔다. 그럼 이제 노란 선, 좀 지금 어지러운데 노란 선의 흐름 제가 세 가지를 그렸죠. 형태는 또 다양합니다. 꼭 이게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세 개를 그렸을 뿐. 근데 이런 꾸역꾸역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오지는 않죠. V자 반등처럼 그거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산 모양으로 올라간 것만큼 다시 내려오는 그런 하락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간 것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거 매도로 물을 탔다라면 그냥 거의 이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 자리를 보시면, 그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먹었으면 참 좋죠. 먹으면 참 좋은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내내 차트만 보고 있어도 설사 그렇다 할지언정 내가 진입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들은 여기서 물려갖고 이게 얼굴이 사색이 되는, 많아요. 왜 많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날 미장 개장 시간하고 얼추 맞춰서 한번 보세요. 이런 날 어느 정도 미장 개장한 후에 거래를 했다라면 어느 방향이든 간에 내가 물려있으면 물려있는 가격은 다 줬어요. 그럼 이게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세뇌. 훈련이라기보다 세뇌. 개인은 이렇게 세뇌가 돼요. 버티니까 오더라. 또 버티자. 그러다 이렇게 맞아버리는 거죠. 우리 수렴과 발산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수렴이 계속 여기서도 수렴, 여기서도 수렴 하면서 발산, 수렴, 발산을 거치면서 이런 큰 수렴이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점점 이거 반대로 들어가도 본전은 주더라. 그게 반복될수록 점점 더 위험한 시기가 오는 것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면 위험도가 리스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타다 보면 또 오겠지. 근데 안 오죠.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수렴을 이렇게 크게 잡아버리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뭐 물론 못 가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로 올라가는 거라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면 매도 물타기 한 입장에서는 뭐 오버를 한들 그냥 오버한 돈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웨이를 이걸 먹겠다, 못 먹어서 아쉽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내가 손가락을 빨고 있어도 그건 행복한 거다. 이런 장에서 털리는 개미들이 엄청 많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아유 그래도 차라리 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좀 뭐 이런 흐름들 많이 잘 보세요. 쫙 올라왔고 이게 스케일의 차이일 뿐. 쫙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쳤죠. 그럼 우리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 있죠. 시나리오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꼭 진입 가격이 충족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뭐 여기선 이 구간에서는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우리 진입 기준이 충족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 제가 이렇게 노란 선으로 여기까지 그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밑으로 많이 내려가도 많이 내려가기는 힘들겠구나. 확률상 100% 안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로 대응해도 되겠구나. 다만 그 매수 대응을 했을 때는 어떤 또 반대로 가는 시나리오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손절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시점에서는 이제는 내려가도 매수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어디까지 내려가지? 어디까지 내려가지는 쉽지는 않아요. 이걸 보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흐름들 있죠.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이 파동이 끝날 때 그때 매수하면 좋아요. 이게 더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차트로는 여기까지만 내려왔지만 좀 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파동이 끝날 때라는 건 또 몸통의 길이를 보면 이게 다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가 있죠. 기억하실 거라 믿고요. 그게 적용이 되는 캔들이죠, 이게. 이때부터는 매수로 대응하면 돼요. 거의 이게 파동의 저점이었죠. 이 라인이, 이 부분이.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다시 치기는 했지만, 그림을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노란 선으로 그은 이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눈으로 들어오고 매번 계속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여기서 와르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올 때, 그 파동이 끝날 때쯤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죠? 경험에 의해서 내가 나오는 거죠. 어떤 데이터나 자로 재듯이 어디에서 진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라는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정확한 수치는 뭐 진입 수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셔야 돼요. 매매는 이런 걸 많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도 계속 차트를 보면 꼭 저 자리가 진입 기준이 충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흐름들의 모양들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쫙 올라가면 여기서 확 따라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내가 여기서 뺄 수도 있겠죠. 청산을. 근데 그런 모양은 안 나오고 옆으로 버티질 않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좀 흔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실제로는 이때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또 경험이죠. 아예 그러면 더 밑에서 잡을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디서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의 그림들을 내가 많이 머릿속에 담아두면 충분히 시간을 떠나서요. 이때는 늦은 시간들이라 진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 흐름, 그림들을 많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위험해요. 올라와도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손절을 잡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 중에 일부가 실제 차트에 나와 있고 제가 노란 선에 그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서는 내려가면 매수라고 판단을 한다. 왜냐면 횡보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깨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저점을 한번 깹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거예요. 이게 보통은 조금 더 길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매도 이제 빠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 거래량이 확 들어가면서 음봉이 짜자작 나옵니다. 그때가 매수의 구간이에요. 그 몸통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타이밍을 좀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양봉들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잡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저 원웨이 때 내가 안 당한 것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두 번째,
이런 흐름의 패턴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내려가면 매수가 좋다. 보통 이렇게 만든 저점을 깨더라. 거래량 동반하면서 뭐 거래량 볼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보면 갑자기 쫙쫙쫙 내려가는 그게 느껴져요. 그냥 캔들만 봐도 그 하락의 흐름이 완화되면서 점점 힘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면 거기가 저점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는 뭔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는 돌고 도니까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단의 흐름도 곧 다시 이제 살필 텐데 오늘 영상은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눈에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날 꼭 이 원웨이 금요일같이 이렇게 흐르면은 아니지만 쭉 올라가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을 때 그때 그 뒤에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졌나, 과거 차트 뭐 한두 개라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복습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복습을 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노란선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